친인척 관리와 가족 관리를 엄격하게 하셨는지 말씀을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엄격한 친인척 관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한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은 친인척들 누구를 막론하고 엄격한 관리를 통해 특혜를 받는다거나 이권과 연루되는 것을 차단하셨습니다. 그의 철학은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가 지닌 실력으로 자립해야 하며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 10년여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정념 씨의 회고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님 내외는 일가 친척 중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자상하게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집회에서 개인 발언하실 거면 저기 다른 데 가서 하고 오세요. 그 대신 친인척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통령 일가를 빙자하여 이권에 개입하면 절대로 안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알리고 자숙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친인척 중에 이권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 일체 청와대 출입을 금지시켰고 이를 예방하지 못한 비서실 담당자를 엄하게 문책했다고 합니다. 요새 이런 분 있어요? 없죠? 김정년 비서실장이 근무하는 동안 친인척 3, 4명이 청와대 출입 금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민정비서실, 지금 민정수석실이죠. 민정비서실에서는 이 사람들을 포함해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큰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집중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하고 있나? 김건희 하고 있어? 에이 진짜. 박정희 대통령님의 맏형 박동희 씨는 동생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구미면 상머리에 초가를 지으며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는 내 동생은 대통령이고 나는 농부라며 근신하면서 지냈습니다. 최은순, 김건희 그래 하고 있나? 양평 땅에서 농사 짓나? 고속도로 뚫고 있나? 고속도로 뚫고 있어요. 농부라며 근신하며 지냈습니다. 1965년 추석 때 성묘 왔던 박정희 대통령님이 호롱불알에서 형님과 마주 앉아서 전기를 넣어드리겠다 하자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1965년 한국전력의 연차 계획에 따라 그 박정희 대통령 형님의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것도 특혜 시비가 일까봐 단호히 반대했다 합니다. 나중에 한국전력 사장이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자 다른 집에 전기가 다 가설된 후에야 자기 집에 전기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님의 형님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장인 유경수 여사님의 아버지인 육종관 씨까지 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누나 박재희님은 어린 시절 박정희 대통령님을 업어 키우며 극진히 돌봐줬던 분인데 고향에서 어렵게 생활하던 박재희 씨는 동생이 대통령이 되자 서울로 이사를 와서 올케인 유경수 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합니다. 유경수 여사께서는 이 편지를 박정희 대통령님의 대구 사범 동기이자 박 대통령 집안을 잘 알고 있던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박 대통령께는 비밀로 한 채 은행에서 대출을 알선해줬다 합니다. 그래서 박재희 씨의 아들은 그 돈으로 택시 3대를 구입해서 대출을 해서 운수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김정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회고에 의하면 대통령의 친인척으로부터 부당한 융자나 다른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나 경제수석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최은순, 김건희 그러고 있어요? 아니요. 이 사실을 다른 정보라인을 통해 알게 된 박정희 대통령님은 대노하여서 조카에게 택시회사를 처분하도록 했고 누님과 그 조카를 자기를 업어 키운 누님과 조카를 고향으로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님 박재희 씨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대통령 누나는 서울에 살 자격 없는가 하면서 항변했으나 단호히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누님 박재희 씨 집 주변에 경찰까지 배치해서 청탁하려는 자들의 출입을 감시했다고 합니다. 대박 아닙니까? 박재희 씨는 우유 배달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누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우파 정권, 정통 우파 정권 잡으면 박정희 대통령의 시스템 똑같이 합시다. 어때요? 진짜 대박 아닙니까? 이래 하자고요. 더 강화시켜야지. 사형까지. 사형까지 하면 누가 하려고 하겠나? 좋은 생각이. 부대표님 진짜 좋은 생각이에요. 자,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님은 대구 사범 동기이며 청와대에서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던 권상하 정보비서관, 이분이 민정 1비서관쯤 되겠네. 정보비서관에게 박정희 대통령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돌아다닌 사람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 같은데 윤석열은 안 하잖아요. 김건희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조사하라 한 결과 친가인 고령 박씨 일가, 외가인 수원 백씨 일가, 처가인 육씨 일가에 대한 집중 감시를 명령을 했고요. 대통령 친인척의 경호 업무를 빙자해서 비리를 감시하는 업무를 맡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당 지역 정차에서 정보과에서 전담하게 돼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가 친척 모두의 비리를 불법을 감시하고 사전에 예방을 하고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장인어른도 철저한 감시 대상이었다 그래요. 불평불만했다 그래요. 장인어른도. 자, 육종간 장인어른은 소실 한 명과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 형사가 집 앞에 나타났고 외출할 때면 어김없이 그를 따라다녔다. 참다 못한 장인 육종간은 내가 독립운동한 것도 아닌데 왜 맨날 형사가 따라붙는가? 사위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가라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끝까지 뒤를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금융기관이나 조달청, 전매청에 국회의원이나 권력기관에서 엉뚱한 부탁을 하면 바로 나에게 보고하라. 보고하지 않으면 기관장을 문책하겠다는 엄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자유우파 정권 잡으면 합시다. 저도 공약 걸게요. 이게 진짜 해야 돼. 몇몇 은행장으로부터 모 공화당 의원이 대출 청탁을 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박 대통령님은 해당 의원에게 일국의 국회의원으로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 청탁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 서한을 그 국회의원한테 보냈다 합니다. 정말 대박 아닙니까? 지금요, 그랬 따지면 국회의원 한 200명은 지금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코인 한 놈부터 해서 부당 청탁 취업시킨 놈부터 해서 안 그래요? 당시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 이게 민정수석실 안에 있는 비서관이죠. 사정수석비서관실에 근무했던 모인사는 박정희 대통령님이 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셨다고 한다. 정보비서실에는 요인 동향 보고라는 문건을 대통령이 걸렸는데 주로 여권 핵심부 인사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식으로 쓰여져 있었다.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비리를 저지르거나 사회 통념에 벗어나는 이권 청탁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친필로 경고 서신을 써서 사정비서실에 내려를 보냈고 자신이 그 서신을 해당자에게 전달하는 역할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지도층의 초고가 건물들, 호화 주택들도 경고를 한 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님이라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은요,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에 보고받은 정보 중에서 직접 보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서실장도 참고하면서 내주셨는데 공무원, 국회의원 또는 재계인사에 관한 정보, 주의양기 시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비서실장이 당사자들과 만나 확인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호화주택, 토지 임약 등 관계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민정비서관실이 현장 확인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님은요, 공직자나 이 정치권들 잘 들어라 이 망할 놈들아, 공직자나 재계인사들이 분수에 맞지 않는 집에 살 경우 정보비서관실 직원에게 현장 사진을 찍어오도록 해서 직접 확인까지 하셨다 합니다. 2, 3차에 걸친 공직자 주택 일제 조사가 실시되고 가끔 호화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세평을 듣는 재계인사에 대한 집 현장 확인 소문도 알려지면 재계인사들은 서둘러 호화주택을 팔아치우거나 그 주할 외교관이나 주재 상사 주재원들에게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님 재임 중에 18년 동안 장관이나 공무원들에게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여라. 정치 권력의 압력은 내가 막아준다라고 행정적 안정을 선택하셨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경제발전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은 정치 안정, 행정적 안정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님은 정치적 발전을 일단 희생하고 권력을 누르면서 행정적 안정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게 박수 한번 칩시다. 박정희!